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소금으로 입안을 헹구고 이후에 이제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먹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 요거트에 견과류를 저렇게 넣어서 먹고요. 그리고 다른 걸 먹거든요. 오늘은 콘제어너 샐러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밑반찬처럼 먹는 방울토마토, 마늘, 이렇게 봉골레 파스타에다가 넣어가지고 볶아서 먹는 건데 맛있어요. 수시때때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원래는 했어요. 얘기를 이제 말을 많이 했죠.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자막을 생성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막이 다 이상하게 뜨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구독자님이 조언을 주셔서 자막을 달아보려고 했는데 자동 자막 생성에 실패를 하고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냥 음성 녹음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외동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외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남자이다 보니까 혼자서는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18개월 될 때 그 외로움이 너무나 느껴져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정말 바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친구들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이에게 적응 기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라서 제가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제가 클 때 만약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거나 하면 제가 똑같이 잡아당기면서 봐, 너도 아프지? 그래서 잡아당기면 안 돼. 자, 요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당긴다거나 꼬집는다거나 깨문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긁혀오고 깨물려오고 상처가 많이 났었던 케이스라서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만 너무 우리 아이만 너무 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이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맞나 혼자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지금 학교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적응도 잘하고 학교 생활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이 친구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 아마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내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막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대놓고 막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좀 다툰 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막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막 제 주위에 어떤 엄마는 정말 운동화 던져가면서 싸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또 듣긴 했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음, 이제 아이 친구 엄마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아이들과의 관계잖아요. 아이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이 키워지고 먼 훗날 이제 지금처럼 제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 줄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본인이 스스로 자기 편을 만들어내고 이 본인의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적응력을 키우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라서 사실 당장 그 친구와의 관계와 당장 이 상황에서 이기는 것에 혹은 이 상황만 해결하는 것에 주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지켜보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지켜보고 아이 엄마는
우리 아이 친구의 엄마가 뭐 나랑 맞거나 안 맞거나 좀 신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아이랑 잘 맞는 친구면 제가 좀 더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엄마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녹음을 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아이 친구 엄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제 검색을 살짝 해봤었는데 막 이런 제목들이 뜨더라고요. 뭐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뭐, 잠깐 보는 관계 아닌가요? 음, 저는 좀 그렇게까지 신경전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만났던 엄마들이 좀 제 생각과 다르긴 했어요. 당장 코앞에 이 아이가, 저희 아이가 만약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그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답답했죠. 저렇게 엄마가 나서서 저렇게 해버리면 저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걱정을 제가 대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어, 그 엄마가 끼어들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엄마가 끼어들어서 막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 중에 한 케이스는 정말 친했던 엄마예요. 좀 친하게 잘 지냈던 엄마예요. 지금은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리도 멀어졌고요. 여자아이 친구였는데, 어, 음, 저희가 뭐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잘 지냈죠. 근데 살짝 너무 이제 그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맞춰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저희가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엄마랑 아이만 데리고 엄마들끼리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방을 따로 잡고 싶었는데 같이 써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절을 또 딱히 못하고 뭐또 같이 쓰면 또 저렴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평소에 사실 어, 저희 아이한테 바라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이 여자친구들을 대할 때 배려하고 매너를 갖추기를 원했기 때문에 좀 더 맞춰주는 걸 배우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우리 아이한테 좀 맞춰주라고 친구한테 땡땡아 좀 여자친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줄래?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좀 더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힘들긴 했어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여자친구랑 방금 막 놀이터에서 괴물이다 하면서 서로 잡고 잡히는 놀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타임에 만났는데 놀이방이 있는 식당에서 그 여자애한테도 똑같은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죠. 괴물이다 하면서 막 장난을 치니까 그 여자애가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 친구는 그게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 아이한테 이 엄마한테 방금 그렇게 놀다 오다 보니까 그 놀이가 재밌었나 보다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까 같이 놀았던 친구는 괜찮은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싫은가 봐. 상대방에 따라서 또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 놀이는 지금 이 친구랑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맞춰줬죠. 왜냐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없는데 많은 다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도
그 엄마가 껴서 막 우리 애를 혼내면서 우리 애가 그 엄마의 실수로 우리 애가 손등을 매 같은 걸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짝 화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가긴 했었습니다. 좀 오래돼서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좀 자꾸 이제 아이들이 놀 때 끼어들어서 자꾸 이제 자기 아이 쪽으로 흐름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생각이 많았죠. 물론 이제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안 맞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사회 나가서,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낼 순 없지 않습니까? 또, 안 맞는 사람하고도 내가 이제 어떻게 거리를 두고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또 배워야 하는 법이니까 또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게 집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는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 어, 이제 너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이제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친구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친구 엄마도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혹시나 너가 상처를 받지 말고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살펴서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따로 집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저희 아이만 뭐 항상 잘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나 저희 아이가 평소에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잘난 척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근데 원래 어린 아이들은 또 좀 그렇잖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잘난 척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친구 만났을 때 자기가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이제 얘기를 나눴었어요, 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땡땡아,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를 자랑이고 잘난 척이라고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잘난 척을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너가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많이 친해지고 싶으면 잘난 척을 좀 줄여야 해. 그런데 사실 엄마도 그게 조절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서 엄마도 잘 하진 못해. 근데 이제 너가 주위에 내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잘난 척을 해서 친구들이랑 멀어진다 그러면 상처받기보다는 이제 너가 선택해야 된다니까 항상 명심하라고 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난 척을 참지 못하고 잘난 척을 해요. 그러면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순간 너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걸 조절하는 그런 사람 심리를 스스로도 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계속 끼어들다가 그날도 여행 간 그날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엄마는 이제 아이랑 계속 계속 이렇게 아이들 노는데 놀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뭔가 방법을 정하고 놀기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스스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는데 의미를 뒀기 때문에 사실 잘 끼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이제 자꾸 이제 꼈고 저는 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일도 우리 아이한테 계속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일을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대처하는 방법을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어째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이렇게 뭐 중재가 필요한가는 계속 살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두 아이가 놀면서 이제 뭔가 그
그 여자친구가 이 놀이를 하면서 놀고 싶다라고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여서 같이 놀자. 그 놀이를 하자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놀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자기 의견을 낸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이게 어떨까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의견을 낸 놀이로 놀려고 하는데 자기 엄마의 방해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했나 봐요. 나는 안 놀래 하고 기분이 상해서 놀지 않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 아이는 신나게 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두 모녀의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저라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분 상한 것도 있지만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 받아주고 엄마 이제 빠질게. 친구랑 놀아. 이렇게 놀아라. 친구 기다리면 속상하잖아. 이렇게 저희 아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말을 해줄 줄 알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아이 마음이 다쳤으니까 기다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마냥 기다렸습니다. 저랑 마냥 기다렸습니다. 어쩌겠어요?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제 분위기 좋아져서 또 이제 잘 놀다가 이제 밥을 먹었죠. 밥을 먹는데 이제 그 두 모녀 사이에 저희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두 모녀가 저희 아이를 사이에 두고 막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 대화 내용에 집중해서 한마디 했어요. 얘기를 한마디를 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밥을 먹는 중에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엄마도 자기 딸 편을 들면서 그렇지.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지금까지 둘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냐.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살짝 버럭한 거죠. 참다가 버럭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 엄마가 애한테 그런다고 저한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전에 우리 애한테 막 실수였어도 매를 가지고 때리고 그런 거는 자기가 했던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는 서로 손절하고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 아이는 정말 많이 성장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 친구 엄마에 대해서 고민할 거리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도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나랑 안 맞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상담도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뭐랄까요, 그 세속적이고 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없는 데서 저희 아이는 훨씬 더 어렵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하고 그리고 또 아이는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에 맞는 사람만 세상에 있지 않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나랑 맞는 사람만 있지는 않은 것처럼 제 아이도 본인이랑 맞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릴 때 아이 친구 엄마를 만나왔고, 아이에게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지내게 했었고요. 저희 아이는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상처받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애라 그런지 금방 까먹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이 없습니다.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맞는 사람은 없다.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라 입니다.